하루하루 뭔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지 나만 빼고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발전이 친절히 정리해왔습니다.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줄여서 이발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주의 발전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다른 많은 소식들보다 사실 WWDC가 있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번 주에는 2주의 발전을 떠나서 애플의 발전을 소개하는 시간이 될까봐 저 은 실장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중입니다.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식이죠? 네, 2020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소식을 정리해왔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은 실장이 말씀해주신 대로 모두가 기다리던 애플의 WWDC 2020이 지난 6월 22일 날 열렸습니다. 애플은 다양한 변화를 발표했는데요. 첫째로 WWDC에서 가장 주인공이 되고 있는 iOS 14가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변화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변화점들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많은 변화점들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iOS 14에서는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두 번째로 밝힌 운영체제는 바로 애플워치의 워치OS 7입니다. 전보다 더 개인화와 헬스케어에 초점을 맞춰 이제는 시계라고 부르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는데요.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었는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는 바로 아이패드 OS입니다. 작년부터 iOS에서 독립된 운영체제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애플 펜슬로 필기를 하면서 텍스트를 변환하거나 필기 입력을 인식해서 그대로 복사하는 등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의 마지막 공개는 새로운 macOS 빅서입니다. 애플 생태계 전반의 일관성을 그대로 따르는 OS는 마치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애플은 맥 제품군을 인텔 CPU에서 ARM 기반으로 전환하는 애플 실리콘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업데이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자가발전에서도 한 차례 소개해드렸던 노트 서비스 노션이 3분기에 한국어 버전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션의 첫 번째 외국어 서비스인데요. 무슨 이유로 한국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지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커머스 서비스인 페이스북 샵스가 한국에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과 메신저도 연동이 된다고 하고 라이브 커머스 기능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뭔가 이상하지만 네이버, 쿠팡, 개석거라 이런 상황인가요? 네, 이번 주에도 빠지지 않는 정부 소식입니다. 네, 정부에서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을 추진하며 취약계층을 위해 디지털 환경을 정비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배달 중개 수수료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배달 플랫폼을 위해 제로 배달 유니온을 내놓는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소식들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정부 소식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포스트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 정부가 되게 이런 뭔가 디지털 언택트 시대에 맞는 것들을 굉장히 급속도로 한다는 좀 느낌이 저만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확실하게 그 추진력을 탄력 받았죠. 그냥. 맞아요. 진짜 그리고 또 했을 때 이게 예전 한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약간 불신. 뭐 또 이런 걸 하냐. 돈 쓰네. 네, 물론 그런 면이 아직도 없진 않지만 근데 그 와중에 이건 진짜 좋은데 싶은 것들이 이제 속속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 소식 하나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정부가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름이?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소위 말하는 그 디지털에 취약한 사람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도날드나 버거킹에 갔어. 그러면 주문을 이제 사람이 안 받죠. 그렇죠. 요즘은 그 키오스크가 받고 키오스크가 있죠. 하죠. 근데 키오스크를 쓸 줄 모르면 음식을 주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이제. 이런 취약 계층을 위해서 이런 걸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하는 건 예를 들면 버스나 택시 네. 예약하는 거. 네네네. 그 요새 막 젊은 애들은 택시 휙휙 잡아가는데 맞아요. 어르신들은 못 잡고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많죠. 그럴 때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하겠다라는 걸 말을 하면서 네.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디지털 포용이라는 말이 네. 저는 이제 성동구 주민이잖아요. 네네. 성동구는 예전부터 그 IT 포용 도시라고 해서 오. 진짜? 그런 걸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슬로건이 좋게 네네네. 보였는데 근데 포용이라는 그 단어가 네네네. 사실은 이렇게 막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뭐 생소한 단어는 아니지만 포용하다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네. 단어만 쓰지는 않죠. 디지털 포용, IT 포용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 단어 자체가 약간 디지털에 걸맞는 단어인가? 약간 그런 느낌도 요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이질적으로 좀 단어 매칭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런 그쵸.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IT를 받아들이는 이제 세대가 된 거죠.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긍정 씨 얘기처럼 그 우리 일반적인 지금 네. 뭐 1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최대 뭐 길게 봐서 좀 30대 네. 고정관념일 수 있지만 그 세대 이후가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IT를 적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전 세대까지는 포용이라는 게 아망드 말처럼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도 네. 네. 그 이후의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꼭 필요한 거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 부모님한테도 가끔 이제 만나면 이런 것들 막 알려주시면은 저희 부모님은 제가 막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었으니까 네. 하시는 편인데 여전히 알려드려도 바로바로는 못 하시더라고요. 그쵸. 몇 번 써보셔야지 그제서야 아 좋은 거구나라는 손에 걸 익어야지 알게 그게. 되더라고. 그럼 정부가 어떻게 이 디지털을 포용할 것인지에 네네. 대해서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우리 세대는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데 있잖아요. 청년 회장이 50대요. 음. 이런 동네 있잖아. 네네네. 그런 곳에 마을회관, 네. 주민센터에다 일단 공공 와이파이 아니면 초고속 인터넷 아. 그 산간 지방엔 초고속 와이파이 깔려면 한 1,000만 원 내야지 깔아주잖아요. 그렇죠. 선이 전- 들어가야 되니까요. 전봇대 까는 것도 그 개인이 부담을 맞아요.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데를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인터넷을 쫙 깔아주고 그리고 모바일 기기도 한 10,000대 정도 일단은 네네. 고령층을 위해서 지급을 해주고 뭘 가르치냐 예를 들면 모바일 뱅킹 꼭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 특히 산간지방에서는 은행에 가기가 힘드니까 그렇지. 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은행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거 그냥 핸드폰으로 하시면 돼요. 뭐 하고 이런 끝이니까. 경우가 있으니까 맞아. 그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교육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쟁점이죠. 네.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방금 긍정 씨가 잘 예를 들어준 어떤 특정한 계층들한테는 네. 그거조차도 되게 당연한 것들조차도 일반적인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차근차근 알려주기만 한다면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아빠가 저희 아버지가 야 너 영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이패드를 하나 사드렸는데 어. 아이패드에서 영화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네네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는지 막막한 거예요. 그렇지. 뭐 네. 방법도 여러 가지고 사실. 일단 넷플릭스를 어떻게 들어가지? 그런 말을 하면 일단 애플 아이디를 만들어야 돼 또. 맞아요. 특히 아이패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네. 나서서 좀 해준다면은 네. 말 그대로 디지털 취약계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 세대 차이를 줄이는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특히 요즘은 디지털 세대 차이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진짜 아까 우리가 윤 실장이 말씀해 주셨지만 네. 포스트 코로나 그 시대 이후로 네. 점점 너무나 지금 1년도 안 된 사이에 맞아요. 뭐 어디 가도 다 무인 시스템. 음. 그러니까 예전까지만 해도 무인 시스템에 약간 저거 취업을 방해한다. 네. 뭐 이런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 일자리를 없앤다. 뭐 이런 그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당연히 무인으로 가는 게 낫다. 결국 사람이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디지털에 좀 취약해지는 계층을 네.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디지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혼자 사는 노년층을 위해서 돌봄 서비스를 IoT로 제공을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뭐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뭐 수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AI 기반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지원하겠다라는 거라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아예 터닝 포인트가 되는 네네. 되게 중요한 시점이고 중요한 계획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막상 불편함보다 네. 조금 분명히 써보면은 그분들한테 되게 좋은 부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써보시면은 다들 좋아하세요.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라는 걸 써보기 전까진 모르니까. 니들만 했어 이걸. 네, 니들만 해서까지는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 이번에 이제 저 집에 있는 남는 것들 가져가다가 네. 남는 거라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공기청정기도 이제 IoT 되는 거 하나 가지고 가고 뭐 이제 그 디지털 액자 같은 거 네. 하나 가지고 가고 해갖고 구글 아이디 연동해서 이제 그 같이 여행 갔을 때 가족 여행 갔을 때 사진들 띄워놓고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IoT가 되니까 집에서 내가
어머니 안 계실 때 공기 좀 이렇게 순환시켜 놓고 했었어. 음. 그랬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백날 설명을 해줘도 네. 내 눈에 보일 때 얘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눌러도 걔가 작동을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고무를 갖고 왔다. 고무를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자식의 효도를 인정받기 위해서 네. 가르쳐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아무튼 뭐 그 이런 주민센터의 정책들 뭐 이것도 칭찬할 부분인데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배달 환경도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요즘 배달 서비스를 많이 네.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이게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네. 반대로 우리가 배달을 시키면 음. 주로 오는 데 있죠. 뭐 늘 오는데. 늘 오는 그 브랜드들 있죠. 네. 배달 대행 서비스. 네. 부릉 뭐 이런 뭐 그런 거. 네. 그런 데만 하니까 이제 우리도 한번 배달 서비스 해보고 싶은데 네. 하는 분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 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플랫폼 같은 걸 만들어주겠다라는 네네네. 거고요. 거기서 이제 수수료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네. 되게 좋은 게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그 서울시 사랑 상품권? 아. 네. 네네네. 이걸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사용 그 범위를 확대하는 거지. 지역 네. 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죠. 확대해서. 사람들이 네. 아 이게 또 무슨 서울시에서 나서갖고 정부에서 나서 밥그릇 뺏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네. 건 아니라고 보면 되고 네. 그리고 또 요새 이렇게 부르더라고 제로 원순. 그 원순이야. 오세훈 시장은 네. 이제 건축 네. 디자인 서울 네. 이걸 밀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요새는 박원순 씨를 이제 욕을 안 붙이고 네. 제로를 붙이더라고. 아 그래요? 제로 원순. 욕을 왜 붙여요? 몰라요, 뭐 그런 게 있어. 네, 있었죠. 네. 네. 아무튼 그 서울시가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게 왜 저희 몇 주 전에도 이제 각 지방 지자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걸 시도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데서 오는 또 어려움이 분명히 없진 않았었어요. 그쵸. 실제로 이제 활성화가 되느냐, 눈먼 돈 가져가는 거 아니냐, 앱 개발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 서울시가 만약에 이걸 해서 성공을 시키면 사실 뭐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뭐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네. 뭐 배달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각 도에서 도나 뭐 지자체? 지방에서 이미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어디서는 뭐 우리만의 배달부 만들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지자체에서 이걸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입장이긴 하거든요. 네. 이런 서비스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켜보고 이게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거를 시나 도에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더 큰 범위에서 할 수도 있다면 네. 그러니까 좀 더 넓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이게 세금 문제라서 네. 지자체 그 범위를 벗어나기가 좀 힘든 한계가 있긴 한데 네.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에서 배달이 잘 되는 데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 나서 배달 얘기를 하는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 자리를 잡으면 네. 어떤 다른 나라 정부나 다른 나라 지자체에서 좀 가져갈 수 있는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해 봅니다. 이거. 이게 그 아까 긍정 씨가 잠깐 중간에 얘기해 준 대로라면은 네. 실제로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도 일단 이 목표에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주된 배달 전문 업체, 네. 그러니까 배달 대행 전문 업체들의 좀 다양화, 그쵸. 그리고 다양화가 되면서 선의의 경쟁이 되게 하는 뭐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도 이 앱의 한편 목적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선의의 경쟁이 될까요? 근데 배달 하시는 모든 분들을 네. 뭐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보고 있으면 정말 그 배달 빨리 가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요즘은 도로에서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네네네. 업체가 많아지고 네. 경쟁이 가속화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진 않을지 그럴 수도 생각이 있습니다.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배달 서비스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거냐 하면 네. 속도뿐만이 아니라 이걸 더 얼마나 안전하고 편하게. 보온, 보온. 그 따뜻하게 뭐 맛있게 배달할 수 있느냐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좀 싶어요. 씁쓸해. 미친 듯이 빨리 가면 안 식으니까. 이제 그래서 다들 그러고 계시는 거라고 나는 사람을 믿습니다. 갈아 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씁쓸한 부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그런 환경 자체가 개선되는데 이 앱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니온이잖아요, 유니온. 그렇죠. 네, 그러면 좋아진다는 뜻이겠지.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다음 소식은 페이스북의 커머셜 서비스 페이스북 샵스가 우리나라에 런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서비스인가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중간에 광고 말고
어떤 사람이나 페이지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인스타에서 페이스북 말고 인스타도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네. 누르면은 이제 그 상품명이랑 가격 이렇게 뜨는 것들이 그치, 있더라고요. 점 떠가지고 네네네. 이건 얼마고 무슨 네. 상품이야. 그리고 누르면 상세 설명으로 들어가죠. 네네. 그리고 해당 웹사이트나 쇼핑몰 네. 그런 식으로 링크가 되는데 음. 지금 나올 거는 거기서 구매가 돼. 아 페이스북 자체 내에서요. 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연동이니까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구매가 돼. 그리고 인스타그램 보면 내부에서 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요새는 그 안에서 구매를 하면 DM으로 아니 페이스북 메신저로 네네. 아 결제가 되셨고 배송은 언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이야. 그렇지. 근데 좀 더 뭐랄까 사용자들 입장에선 더 닿아 있는다는 느낌을 받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상품을 보고 그 프로필 링크로 들어가서 구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게 없어. 이제 한꺼번에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다이나믹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걸 제가 보진 못했어요. 네. 이제 이게 실제로 런칭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네, 그 전까지는 이제 한 10% 정도한테 미리 공개를 해서 네네. 사용하게 했다가 음. 차츰차츰 이제 아예 오픈을 하겠다라고 발표는 한 상태고요. 네. 차츰차츰 이렇게 오픈을 하겠다. 전원한테 오픈은 아니고 뭐 이런 상태죠. 이 부분이 있다면 사실 우리나라도 여전히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그 이제 진짜 온라인 소상공인, 네. 온라인 소상공인 업체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새 웹사이트 안 만들고 그걸로 대체하잖아. 그러니까요. 뭐 제 지인 중에도 이제 오프라인 샵을 갖고 있어요. 오프라인 네. 샵 동네 이제 패션 샵인데 거기를 온라인 샵을 안 만들고 그냥 인스타로만 모든 걸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나름 활성화를 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그 네이버 블로그가 유행했을 때 네네. 네이버 블로그가 그 안에서 뭔가 물건을 뭐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네. 뭐 수확한 물건들을 네이버 블로그로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자꾸 이 시장이 커지니까 네. 뭐 결국은 세금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탈세가 하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들이 생겼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네이버 자체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냥 물건을 팔 수 있게끔 스마트 그렇죠. 스토어. 이런 것들을 개량해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선제적으로 나갔고 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이게 이걸 물론 네이버 보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네. 그 좀 후발주자가 된 그림인데 네. 나아가서는 이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네. 그러니까 이 국내 시장 진출도 한다고 하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성공을 하려면 결국 결제가 이제는 얼마나 쉽게 되느냐가 중요할 그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 사이트에서 결제하기 더 쉬웠어요. 오히려 더 쉬웠어. 네네. 근데 이게 어느 그 딱 그 변곡점을 넘어서면서 네. 외국 사이트에서 카드 번호 입력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왜냐면 이제 QR 코드만 찍으면 결제가 되는데.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상황이 반대가 되긴 했지만 네.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뭐 해외 결제 카드만 됩니다. 뭐 이래 버리면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약간 그렇지. 외면받을 것 네, 같아요. 먹히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시도하기로 결정 내린 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네. 이 우리나라 자체 결제 폭이나 허들이 낮아진 것도 한 도움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카드 네. 번호만 입력해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은 아직 우리나라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럴 것까지는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모로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출을 하기로 결정이 난 게 아닌가 싶고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 있는 그 다른 샵들 대비 SNS 기반의 다른 샵들 대비 네. 좀 진출이 늦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나라가. 뭐 그렇긴 한데 네. 일단 페이스북은 여기 결제에 뭘 넣고 싶냐? 네. 라면 리브라. 자기들 화폐, 가상화폐. 페이스북에 가상화폐를 넣고 싶어서 좀 딜레이 된 것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그 이제 막죽벽 씨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거고요. 본인들의 수익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돕기 위해서다. 그리고 재밌는 게 네. 라이브 커머스 기능이에요. 아 이게 뭔지 좀 궁금해요. 인스타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 보시죠. 네. 그렇죠. 거기서 물건을 파는데 네. 그걸 보고 사는 거야. 홈쇼핑이네, 홈쇼핑. 인터넷 쇼핑이네요. 홈쇼핑을 얘네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보통 네. 홈쇼핑 네. 좀 나이대 있으신 분 네네네네. 결혼 후에 많이 보잖아요 집에서. 네. 근데 이제 TV가 내 생활에 맞닿아 있으면 많이 보게 그렇지. 되죠.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라이브 방송 많이 보잖아요. 그쵸. TV 없잖아 집에. 네. 그 사람들한테 이제 홈쇼핑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시대의 홈쇼핑이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네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인싸들이 방송을 하는데 물건을 팔아. 네. 그럼 사야지. 그렇지. 이거 좀 있으면 유튜브에도 들어가겠네요. 네. 그러겠죠. 유튜브 입장에서도 안 할 이유가 없는 네.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음. 들어요. 예, 아무튼 페이스북의 이런 진출은 뭐 요즘 아까 긍정 씨 말씀해주신 대로 소상공인들한테 창구가 하나 더 느는 거고 네. 기존에 좀 이렇게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뭐 원하시는 분들은 DM 주시면 뭐 결제 계좌번호.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인 시스템이 도입된 거니까 응원합니다. 왜? 근데 왜 그 그래요? 문제는 왜 페이스북 아무도 페이스북을 안 한다는 거죠. 아 근데 구매력 있는 사람들은 해요. 아 그래요? 아니 구매력 있는 사람도 요즘 페이스북 잘 안 해요. 네, 양쪽의 의견이 네. 팽배하군요. 우리나라 SNS 네. 이용자 순위 1위 음. 페이스북, 인스타. 아, 인스타그램은 납득이 가죠. 아니야. 근데 아. 페이스북을 많이 써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써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한 세대 앞에. 자, 그렇지.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게 이미 유튜브거든요. 네네. 지금. 그치. 그래서 유튜브는 이거 무조건 도입한다. 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유튜브는 또 반면에 SNS 자기들 정책상 뭔가 이런 금전거래나 이런 돈 오가는 걸 자꾸 이렇게 뭔가 막아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자기들이 만드는 서비스에서는 그렇게 안 아무 하겠지. 상관이 없죠. 예. 왜냐면 이미 슈퍼챗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SNS에 점점 이런 커머셜 기능이 붙고 있는 거, 네. 뭐 이제는 다음 세대의 인터넷 쇼핑이 아마 이렇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네.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그 자가 발전에서도 한번 생산성 서비스, 네. 노트 서비스라고 해서 음. 제가 뭐야 3세대였나 4세대였나 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소개해드린 서비스가 있어요. 네. 긍정 씨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구분을 지어서 에버노트가 포스트 에버노트지. 네, 그렇지. 네. 포스트 에버노트. 다음 세대의 차세대 노트 서비스라고 해서 노션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 노션이 음. 처음으로 네. 영어 외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언어가 네. 공식적으로 한국어가 됐어요. 좀 신선하네요. 이게 글로벌 서비스잖아요. 글로벌 서비스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글로벌 서비스로 딱 출범을 했는데 네, 첫 외국어 지원을 한국어로 하겠다. 그렇죠.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어를 먼저 지원하곤 하거든요. 네. 그다음 중국어. 그죠. 그래서 그렇지. 왜 중국어, 일본어는 있는데 한국어는 없어? 약간 이런 왜냐면 제가 슬랙을 보면서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슬랙은 일본어를 지원을 하는데 음. 왜 한국어는 없어? 참고로 슬랙도 올해 안에 한국어가 나온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근데 이제 노션은 첫 언어로 음. 이제 첫 영어 외의 언어로 영어권 네. 외의 언어로 음. 한국어를 지원을 한다는 소식이군요. 네. 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다 역시 기존의 그런 뭔가 전통적인 이 노트 서비스나 IT 서비스와 다른 신흥 강자다 이런 걸 어필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세대라고 한 이유가 네네네. 이들은 미래를 앞서가는 거야. 지금 한국의 위상을 보십시오, 네. 여러분. 네. 그렇죠. 아무튼 이번 디지털 이렇게 막 이제 언택트 시대에 다가가는 그 시대에 되게 앞서 나가는 소식들이 많긴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뭔가 막 많이 하는 것들도 있고. 확실히 노션이 근데 쓰다 보면 편한 부분들이 있죠. 뭐 저희 이발소 대본만 해도 노션으로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 근데 재밌는 게 전에는 저희 에버노트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포스트 에버노트인 거야 진짜. 우리도 앞서 가는 거야. 우리도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네. 거야. 시대를 따라가고 있죠. 자가 발전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 네. 2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네. 한 100만 번 말했죠. 엄청나군요. 우리 되게 이게- 빠르네. 근데 노션이 한국어를 지원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아, 진짜? 그러니까 얘는 당연한 거야. 그러면은 사실 뭐 고민하고 말 거 없이 사용자 순으로 해갖고 정렬해봤을 때 한국이 제일 많으니까 그쵸. 그냥 한국 한 거네요. 그 우리가 좀 생각하기 영어랑 물론 다르긴 하지만 네네네네. 우리나라 한국에서 만든 서비스가 있다고 칩시다. 노트 서비스가. 네. 네네네. 근데 너무 좋아. 음. 뭐 전세적으로 뿌렸는데 한글만 지원해. 근데 갑자기 뭐 아르헨티나 여기서 이 서비스가 너무 좋다 하더니 네네네. 번역도 안 되고 한글인데 네, 다 써. 그걸 다 모두- 쓰고. 거의 전 국민이 다 써. 거기서 포럼 열어갖고 네. 막 클럽 만들어서 활동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 서로 알려주고. 네. 책 나오고. 그러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 노션 사용률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네. 활용하는 방법도 미국이랑 만만치 않게 팁을 막 공유, 미국에 우리가 가르치러 가는 네. 그런 수준이에요. 역수출이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노션이 일 잘하는 프로그램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프로그램이다. 뭐 이런 인식이 이제 딱 바뀌면서 네. 너도 나도 노션을 써야 되고 나 네. 노션 어렵다 네. 하면은 책을 보고 공부해서라도 써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서점 갔더니 네. 노션 가이드북이 있는 거예요. 업무의 네. 정석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의도치 않았겠지만 네. 의도치 않았겠지만 그 정서에 너무 맞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포인트를 딱 정서에 찍었죠. 너무 네, 맞대. 에버노트가 처음에 그렇게 맞아요. 일 잘하는 맞아. 사람들이 쓰는 프로그램이다. 맞아요. 근데 이제는 노션이 그 자리를 대체를 한 거죠. 네.
에버노트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최근에 에버노트가 뭐 개인 그 정보 보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버노트를 이제 이사 가겠다 해가지고 막 대체 프로그램들이 막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많이 얘기가 오가고 그러는데 네. 뭐 너나 할 거 없이 대부분 노션으로 가고 있고 사실 그쵸. 저도 에버노트 정보를 노션으로 옮겼는데 네. 한 반에 거의 완벽하게 다 옮겨지더라고요. 노션의 뭐 장점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타 노트 서비스에서 노션으로 땡겨 오는 게 네네네. 애초에 굉장히 처음부터 강력하더라고요. 그거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는 이발소나 자가발전에서 노션 안 써보신 분들이 있으면 써보세요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률이 꽤 되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좀 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안에 한국어를 지원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지만 뭐 슬랙도 있고 네네. 일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프로그램이다. 뭐 네네. 그렇게 나온 것도 뭐 슬랙도 있을 거고 뭐 아사나 뭐 이런 본인이 쓰기 때문에 그냥 다 일 잘하는 거라고 칭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를 따라 써야 저도 잘하게 되기 때문에 뭐 슬랙이나 뭐 이런 네. 것들 중에 이제 노션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음. 한국어를 지원을 안 해요 현재는. 안 해요. 맞아요. 근데 다만 그 안에 컨텐츠를 제가 직접 입력을 하는 데는 한국어 입력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치,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션에다가 이번 주 이발소 대본 이렇게 쓴다고 해서 에러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글이 맞아요. 깨지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 네. 과연 몇 줄이나 고칠까? 진짜 한 500줄 내외의 한국어를 막 이렇게 고칠 수 노션 사이트나 네. 설명서를 보면 다 영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노션 그 쓰는 책이 나왔잖아요. 네. 너무 기초 중근 설명해. 그리고 옛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 다 영어라서. 영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한글이 들어가는 순간 더 많은 책이 나오고 사람들이 빨리 적응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을 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도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 맞아. 뭐 예를 맞아요. 들면 뭐 엑셀 잘하는 법인데 요만한 책 되게 조그마한 포켓북 같은 네, 것들 네, 네. 나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책으로 나와 있어.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뭐 노션도 약간 그런 지위를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알겠습니다. 이 노션의 한국어 전환이 이게 네. 비단 어플리케이션 긍정씨 말씀처럼 어플리케이션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음. 그 관련된 홈페이지라든지 네. 뭐 금액 정책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바뀔 수도 있는 거겠죠. 그쵸. 우리나라 결제를 지원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음. 뭐 나아가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근데 저는 한국어 지원보다 속도나 좀 빨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 구조를 네. 개발자 4명이 다 구축을 했대요. 와 진짜. 그러니까 대단한데 네. 빨리 더 늘려라. 아, 두 분이서 하면 그거 반절 정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노션의 절반만 만들 수 있어요. 네. 아두 분께서 만드시는. 노까지 만들 수 있어요. 노 쓰지 마십시오. 아니면 션만 되든가. 네.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거고 네. 일단 쓰면서 저 노션을 쓰면서도 약간 부담스러운 게 네. 네. 키는데 5초 이상 걸리면은 사실 별로 키우고 싶지 않거든요. 한국인 정서에 그 부분은 맞지가 않지. 네. 아 그리고 UX적으로도 네. 사람들이 그 아무 리액션도 취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7초 정도라고 해요. 그렇죠. 음. 맞아요. 근데 7초 정도인데 그 7초 이내에 앱이 안 떠요. 아니 양이 진짜 많은 거 봐요. 노션 그 블럭이 진짜 많아졌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자가발전 노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뭐 국내 서버를 둔다거나 뭐 이런 대책을 통해서 네. 한국어 지원도 좋지만 좀 속도를 조금 빠르게 쓸 수 있다면 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션 사실 많이들 쓰고 계실 텐데요. 네. 뭐 3분기 내에 정식으로 서비스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 저희가 새로운 소식으로 또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참고로 네. 나는 노션 잘 안 맞아 하시는 분들한테 네네. 잠깐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네. 노션 말고 코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네. 얘가 요새 노션을 위협합니다. 아 그래요? 네. 노션처럼 이제 뭔가 동기화되는 그런 서비스. 동기되고 더 좋다는 평도 있고 약간 사람마다 다르지만 코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노션이 안 맞다라고 네. 하면 어쨌든 에버노트 다음 세대인 코다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지 에버노트로 않을까. 가라는 건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이신가 봐요. 아뭐 자기 입맛 따라 쓰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굳이 코다도 있더라. 예, 여기까지 하는 게 톤 좋지 내려놓고 않을까? 화를 쏠 필요가 뭐 화를 더 줄 수도 있지. 네, 네, 알겠습니다. 활은 보통 한 방에 죽어요. 네, 뭐 긍정 씨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에버노트 측에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자가 발전 입장은 아닙니다. 아 근데 코다가 좀 빠른가요? 빨라요. 아 그래요? 빠르고 노션보다 문서 그 스타일이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보기에 예쁘다. 보기 예쁘기도 하고 정리가 잘 돼요, 확실하게. 다음에 자가발전에서 5세대 노트 서비스로 세대가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이렇게 노션 얘기 잘 해봤고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이제 기대하시던 애플의 소식들을 얘기해 볼 때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번 애플 WWDC는 참 특별하게 진행이 됐죠. 네. 맞아요. 뭐 구글 I/O도 계속 이제
비대면으로 네.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고 음. 근데 여러 가지 IT 서비스들 가운데서 가장 주목을 받는 행사가 아마 애플의 WWDC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굳이 나는 애플 기기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애플이 뭔 짓을 하는가는 기웃기웃거리게 되는 그렇지. 그런 약간 행사인 것 같은데 네. 이번 WWDC 2020은 뭐 보통 WWDC가 네. 하루 하고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WWDC는 일주일짜리 행사예요. 그래서 가면은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뭐 애플 개발자들한테 저 이거 코드가 안 돌아가요. 네. 이렇게 네. 물어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막 약간 뭐야, CS 센터야? 약간 그런 맞아요. 것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 기조 연설 네. WWDC의 키노트가 많이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수많은 세션이 열려요. 그래서 이번 iOS 14에서는 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는데 네.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고 어떤 문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직접 개발한 개발자들이 나와서 네. 그 조그만한 이제 뭐 소극장 같은 데서 다 발표를 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근데 언택트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참여자 수의 제한이 있을지언정 그냥 수시로 누구든 원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참여자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대로 네네. 가서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WWDC의 기조 연설, 네. 우리가 항상 가장 기대하는? WWDC에서 가장 기대하고 네. 주목받는 그 기조 연설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그렇죠. 항상 그 팀 쿡이 나와서 헬로 따라하지 뭐 마세요. 굿모닝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막 사람들 박수 치고 네, 새벽에 방송하는데 굿모닝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렇죠. 항상. 근데 네. 막 그런 것들이 없이 네.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네네네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선했어요. 맞아. 그래서 나와서 근데 저는 약간 팀쿡의 스케치북 같은 느낌도 들고 네네네네. 왜냐면 그 애플 파크 안에 네. 애플 본사 안에 스티브 잡스 티어러 안에 항상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스티브 잡스 티어러 안에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화려한 조명이 관중조차 없는 거죠. 없죠. 빨간 시트만 보여줘요. 화려한 조명이 팀쿡을 네. 감싸고 네. 팀쿡만 딱 나와서 네. 올해는 이렇게 됐고 뭐 코로나와 그다음에 지금 요즘 그 특히 미국에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 네. 흑인 인종 차별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추모하면서. 추모하거나 이제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먼저 근데 여러 가지 소식들 뭐 저희가 궁금한 거는 저희 제가 말했잖아요 궁금한 건 어쨌든 어떻게 그러면은 이 애플 생태계 소프트웨어가 바뀌는가 네. 뭐 이런 것들일 텐데 네. 뭐 OS들이 전반적으로 다 얘기가 됐어요. 근데 먼저 뭐 매년 바뀌죠. 그렇죠. 네.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이제 새로운 맥 OS. 네. 네. 빅서라고 읽어야 되는 아, 건가요? 저는 이게 Sir. 옛날에 네. 그러니까 맥OS가 고양이 이름일 때, 네네. 뭐 타이거, 네. 라이언. 레오파드, 네. 스노우 레오파드 이럴 때는 정말 잘 외워졌거든요. 탁착 입에 붙었지. 저는 그 캘리포니아 지명 이름으로 바뀐 이름부터 첫 번째가 뭐예요? 뭐 매버릭스였나? 매버릭스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도 그 버전 이름을 외우지 버전 않았어. 이름이랑 버전이 매칭이 된 적이 없어요. 숫자는 나도 순서도 외치기 안 모르겠어요. 돼. 순서도 이제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 헷갈려서 그게 좀 약간 장명 센스의 뭐 브랜딩에 그걸 좀 따르자면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티맥스 소프트에서 윈도우를 발표한데 이번에는 윈도우 안동입니다. 이번에는 윈도우 뭐 태백산, 윈도우 태백산, 그러니까. 지리산 뭐 이런 식으로 산 이름이 계속 약간 붙어. 북한 같죠.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이 캘리포니아 지명으로 하는 게 그때 와닿지 않는데 다행인 거는 드디어 맥OS가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죠. 아. 그렇죠. 뭐 지금까지는 계속 맥OS 10, 10 이후의 버전들이었죠. 네. 뭐 10점, 13.5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갔었는데 드디어 맥OS 11이 됐다는 게 이번 그럼 이제 11이에요? 맥OS 11이죠. 그럼 맥OS 이제는 11의 네. 빅서. 코드 네임이 빅서인 거죠. 신기하네요. 그럼 이전에 이제 그 저기 지명은 이름을 안 쓸 수도 있겠군요. 지명은 계속 쓸 거예요. 그럼 계속 쓰는 거예요? 네. 지명은 계속 쓰는데 왜 11로 바뀌었냐라고 네. 보면 아까 말했던 인텔 CPU에서 ARM 기반으로 넘어간다라는 네. 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요즘 그 전자 뉴스나 언론에서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CPU가 바뀐다라는 게 사실 조금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와닿아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네. CPU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장치들이 전부 다 뭐 막연하게 예를 들면 하나는 영어를 쓰고 하나는 일본어를 쓰고 하나는 한국어를 쓰고 네네네. 그러면 서로 호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와 iOS, 아이폰의 CPU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안 네. 된다. 뭐 그렇게 뭐 볼 이렇게 수도 볼 수도 있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네. 막연하게 설명을 하는 네, 거 쉽게 네네네. 후려쳐서 설명을 하는 후려쳐서 건데 설명을 하면요. 그렇게 달랐는데 먼저 애플이 초반에는 자기가 만든 CPU를 가지고 운영체제를 만들고 네.
둘 다 내가 작업하겠다 해서 옛날 판매를 옛적에, 했는데 옛날 옛적에. 그쵸, 고대 시절에. 네네네. 그런데 잘 안 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드웨어 쪽은 외주를 음. 주자라고 해서 인텔의 CPU를 가져서 썼어요. 네네네. 바뀌었죠. 그럼 윈도우가 쓰는 CPU와 맥이 쓰는 CPU가 똑같아졌네요. 그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좀 따로따로 해서 가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발표하면서 다시 우리가 만들게. 인텔 안 써. 네. 라고 했고 그 ARM 기반 이거 무슨 말이냐면 뭐 영어에서 이제 독일어 쓰는 걸로 바꿀게요.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네네네네. 그래서 ARM이라는 건 장점이 좀 저전력의 고효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CPU 이제 우리가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CPU가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네. 원래 우리가 그 아이폰이든 아이패드든 막 새로 나올 때 이제 인텔이 만든 A11, A12 뭐 이런 것들 올렸기 때문에 뭐 성능이 더 좋아졌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그 CPU랑 같은 CPU인 거예요? 그러면? 그 CPU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A 시리즈가 네. ARM 기반의 애플이 만든 CPU예요. 아, 그거의 이름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애플이 이미 두 번의 CPU 전환을 했어요. 네네네. 예전에 맨 처음에 애플 맥킨토시가 나왔을 때 네네. 모토로라 CPU를 넣었어서 네네네. 이제 판매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직접 만든 이제 뭐 파워피스나 이런 CPU를 채용을 했고 네네네. 여기서 이제 발전이 더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인텔 CPU를 우리가 넣겠다. 네네. 이게 11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네네. 이제 한 10년 남짓하니까 야 우리가 처음에 인텔이랑 계약할 때는 인텔이 네. 짱이었어.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짱이야. 어. 우리가 이제 더 잘할 것 같아. 왜냐면 인텔이 네. 어느 정점 이후로 그 딱 정점을 찍고 나서부터 음. 그 이후에 제 생각에는 한 샌디 브릿지 CPU 아키텍처 네네네. 이후였을 것 같아요. 네. 샌디 브릿지 이후로 코어 수만 늘리고 성능이 실제적으로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코어 수를 늘리면 뭐가 안 좋냐?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고 발열이 늘어나요. 어. 그러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네. 쿨러로 더 큰 걸 달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더 얇고 더 작은 노트북은 못 만들겠네. 그러니까 그게 자꾸 애플은 우린 더 얇고 이어폰 구멍도 빼고 싶고 다 네. 빼고 싶은데 애플은 전통적으로 네. 그 펜을 빼고 싶어 하지 네. 않습니까? 자꾸 그런 거추장한 것들을 빼고 싶은데 네. 인텔 CPU를 써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아이폰도 만들어 보고 네. 아이패드도 만들어 보니까 네. 야 우리가 만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거 CPU 별거 아니구만. 근데 이러면서. 인텔 CPU와 네. ARM은 이제 명령어 셋이 달라요. 전혀 달라. 서로 말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ARM 근데 그러면 맥OS를 ARM용으로 만들자. 그럼 다 갈아엎어야 되는 다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 이제 메이저 버전이 올라갔다 네. 그랬잖아요. 맥OS 11이 된 가장 네. 큰 이유가 이제 애플의 차세대 CPU인 애플 실리콘을 차용한 게 아마 큰 가장 뇌를 이유가 바꿨다. 아닐까. 일단 제가 처음에 맥에 입문했던 게 네. 저는 맥북 1세대 최초의 맥북 에어로 저는 맥에 입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스노우 레오파드가 기본적으로 깔려서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가 제 기억에 최초로 이제 인텔 CPU를 썼던 시대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어려웠던 건 뭐였냐면은 맥에 처음 입문했는데 맥에는 막 되게 윈도우 대비 엄청 화려하고 예쁜 앱들이 많잖아요. 소프트웨어들이 많아서 그게 이제 제 생산성에 즐거움과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막 쓰고 있었는데 네. 그때 좀 어려웠던 건 안 되는 앱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내가 만나지 못했던 옛날 파워PC CPU 시절에 만들어진 앱이었던 거지. 그 명령어 셋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다르니까 네, 실행이 안 그렇죠. 되는 거죠. 실행이 아예 안 되거나 실행이 안 되는데 맥은 또 윈도우처럼 이렇게 파란 화면 갑자기 뜨면서 네. 야 너 알 수 없는 짓을 했어 이런 설명 안 하고 꼭 설명을 띄워주잖아요. 맥에서 그걸 돌리면 뭐라고 떴냐면 이전 세대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뜨더라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전 세대가 언젠지 난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렇게 CPU를 바꾸는 게 지금 그럼 이번에 이 빅서에서도 똑같은 통증을 한번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 에뮬레이팅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셨던 그 스노우 레오파드 타이거 이전 시절에도 네네네. 그 파워PC 계열을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인텔 CPU에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로제타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 네. 저희 언어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언어 가르쳐주는 서비스는 로제타 스톤이고 네네네. 요건 로제타인데 네. 실제로 로제타석이라는 그 돌이 있어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집트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걸 해독해준다, 뭐 번역한다, 배운다 약간 이렇게 오마주 보면 같은 거구나. 그렇지. 그 돌에 대한. 그래서 이 로제타를 이용하면 파워PC로 쓰여진 프로그램을 인텔 CPU에서 실행을 시켜줬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닥 효율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 왜냐면 실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로제타 2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아, 네. 그 이름을 버리진 않았네요. 두 번째 네. 로제타가 발표가 됐는데, 음. 그러니까 인텔 CPU용으로 써진 프로그램을 ARM에서 실행되게끔 변환을 해주는데 네. 이제는 아예 설치가 될 때 음.
이 ARM용으로 변환을 해놓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행할 때는 실행할 때는 바로 ARM용으로 실행이 되니까 굉장히 빠르죠. 네. 그러니까 애플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야, 우리가 만들어놓은 많은 프로그램들 있지. 뭐 파이널 컷이라든지 네네네네. 로직이라든지 그쵸. 이런 커다란 프로그램들 모든 프로그램들 다 이미 ARM용으로 변환을 변환해놨어. 그리고 어도비랑도 손을 잡았고 네네네. 마이크로소프트랑도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어. 그래서 니네가 쓰는 모든 프로그램들 ARM 맥에서 잘 돌아갈 거야. 하지만 안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잖아. 네네네. 뭐 그러면서 자 예시를 보여줄게 했는데 뭐 저는 뭐 키키캣 뭐 지뢰찾기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네네네네. 근데 마야 3D 프로그램 있죠. 마야에 엄청나게 폴리곤이 많은 네네네네. 그런 일부러 그런 걸 했나 보구나. 그걸 열어놓고 복잡한 거. 실시간으로 마야가 로제타 2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 이번에 공개가 됐지만 네. 이런 대대적인 전환이었으면 아마 애플 내부에서도 수년간 이걸 지금 연구하다가 공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 네. 키노트 되게 재밌었던 게 네. 이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애플 실리콘이라는 네.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네. 애플 실리콘을 말하기 전에 빅서가 얼마나 좋은 운영체제인지 설명을 했어요. 네. 네네네. 그러면서 우리는 빅서가 이렇게 좋아 하면서 뭐 포토샵도 보여주고 뭐도 보여주고 이렇게 빨라 하고 나서 애플 실리콘을 말한 다음에 사실 이게 우리의 로제터로 바뀐 거였어. 아 짜잔 하고 말해준 그렇죠. 거야? 그런 걸 계속 반전을 주더라고. 네. 재밌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도 좀 궁금했던 부분일 네. 텐데 CPU가 바뀐 운영 체제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실제로 그동안 특히 올해나 작년에 이제 노트북을 구매했던 분들은 맥을 구매했던 분들은 네. 내 CPU는 인텔 CPU인데 이건 운영 체제가 ARM이라며 그럼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던가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병행해서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ARM 맥북이 예상된 게 2022년이에요. 네네네네. 그쵸. 2022년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인텔 CPU를 탑재한 맥북을 애플도 계속 발표를 할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사이에 하고 몇 년간은 인텔 CPU 지원을 계속 할 겁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서서히 손절을 하겠죠. 그렇죠. 서서히 네. 손절하고 자 이제 이번 맥은 최초로 ARM만 지원하는 OS입니다 하면서 또 한 짜잔 하고 2025년쯤에는 그걸 발표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급한 게 아니라면 뭐 굳이 인텔 CPU가 탑재된 맥을 사는 거는 저는 조금 몇 년 뒤로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 커뮤니티에 그런 글이 올라오더라고. 마지막 인텔인 것 같아요. 전 사야겠어요. 제가 최근에 맥북 프로 16인치를 네네네. 저희 다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맥북 프로 16인치를 샀던 게 네. 되게 잘한 선택인 것 같은 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아쉬워하잖아. 막 좀 이따 살 걸 이러면서. 인텔 CPU가 탑재된 마지막 맥북일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소리 하잖아. 네. 약간 그 일반인과 오타쿠에서 마인드가 좀 다르지 않나? 너무 좋습니다. 기념비를 내가 가졌다. 뭐 이런 느낌이군요. 네. 어쨌든 이번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청취하신 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도록 애플은 충분히 그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 네. 뭐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부트캠프는 없어질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이제 부트캠프가 원래 쓸 수 있었던 게 CPU가 같기 때문에 윈도우 깔고 싶으면 깔아서 써 이런 거였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공식적으로 부트캠프는 이제 네. 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는 윈도우도 ARM용 윈도우가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사실 애플처럼 이렇게 크게 준비를 하지 않고 나온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주는. 그러니까 느낌이죠. 사실은 윈도우는 ARM에 그닥 맞지는 않는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이미 X86으로 빌드가 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아쉽기도 하지만 네. 요즘은 왜 윈도우 쓰려고 맥북 산다 이런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저는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윈도우를 잘 돌리는 노트북은 맥북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 아직까지. 아직까지는요. 그 네. 지위는 잃게 될 것 같아요. 넘어갈 네.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더불어서 ARM CPU가 통일되니까 iOS 쪽과 뭐 어떤 연계가 생기던지 이런 것들도 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iOS용 앱을 빅서에서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진짜요? 잘 돌더라고요. 굉장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제작사들이 사실 여러모로 희망이 좀 생기겠군요. 네. 저 질문이 있어요. 네, 네. 뭔가. 혹시 이거 지금 빅서가 이제 네. 베타로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치해 보신 분. 저요 어떤가요? 느립니다. 그 저희가 아까 네. 말씀드리긴 했는데 거기서 키노트에서 보여줄 때도 그랬고 네. 스크린샷들을 보면 아이패드 쓰는 것처럼 맞아요. 컨트롤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네. 진짜? 그래서 뭐 딱 보면은 네. 되게 예뻐졌어요. 일단 기존에 있던 맥OS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의 PC 그러니까 맥에서 쓰던 그런 기조로 따라가다 보니까 네. 약간 아이패드랑 비교했을 때 약간 투박하다 이런 그치.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많은 통일성들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컨트롤 센터 이런 것들도 생기면서 네. 와이파이를 쉽게 껐다 켰다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러면 그 맥북 쓰다가 막 이렇게 화면 떼면 아이패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기대하고 있는 게 있나 봐요. 아니 그 정도의 네. 그 일관성을 네, 가져가는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 정도까지?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마우스 UI는 좀 맞지 않는 것 아.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트랙패드가 거들 뿐. 네. 이게 나중에 이렇게 180도 뒤집어 까면 패드로 바뀌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잡스가 그거 진짜 극혐했거든요. 네. 맥폴드입니까? 맥폴드. 맥폴드. 역으로 접히는 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맥에서 그러면 딱 키보드를 떼버렸습니다. 네. 아이패드 OS가 또 나와야겠죠. 그렇죠. 아이패드 OS도 새로운 OS를 얘기를 했나요? 아이패드 OS도 14가 나왔습니다. 네. 그 원래는 재작년까진 네. iOS를 이제 패드에 설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이제부터는 아이패드 OS라고 하겠습니다. 네. 하면서 iOS랑 분리시켜 버렸어. 다르게 갈 거야. 서로 다른 운영 체제입니다. 이제.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OS는 음. 아이폰 저리 가라. 아이패드만의 네. 아이패드만을 위한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예전에 이제 많은 다른 타 진영에서 조롱받던 것이 네. 이거 화면 판때기만 큰 아이폰이잖아. 뭐 이런 그치.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네. 이러면서 작년 아이패드 OS 13에서 그래도 진짜 많이 지원을 한다. 키보드도 하고 트랙패드도 하고 네. 진화를 하는구나 이런 네.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독립된 그런 그쵸. 기능들이 많이 공개가 됐나 보군요. 이번에 추가된 기능 중에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네. 그냥 화면에다 글을 쓰면요. 네. 손글씨로 음. 그게 글씨로 인식이 돼요. 아무데서나 되는 건 아니겠죠? 뭐 메모 이런 데서만 네네네네. 되겠죠. 네. 음. 필기 인식이 되는 곳에서 되는 굉장히 거고요. 이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음. 이 펜슬을 좀 활용을 극대화한 오. OS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펜슬 킷이라는 새로운 그 SDK도 포함이 됐고요. 아, 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바로 메모입니다. 메모에서 긍정이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글을 써요. 예를 들어서 뭐 헬로우 이렇게 써요. 그럼 헬로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하지만 이걸 딱 긁어보면 글자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커맨드 C를 하면 네. 헬로우라는 글자가 다른 뭐 타이핑이 타이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글씨가 마우스로 긁어지고 네. 블록처럼 돼서 맞아요. 스펠링 하나하나가 글씨로 인식이 된다는 거지. 엄청난데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나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네네네. 뭐 그 키보드로 입력이 되는 공간들 네네네. 거기에는 이제 쓰면 써져요? 펜슬로 글을 쓰면 인식이 됩니다. 장난 아닌데?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아까 말한 펜슬킷이라서 네. 이제 서드 파티 앱들 이 펜슬킷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뭐 어디서든 쓸 수 있게 될 그렇게 수도 되겠네요.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인식이 되는 언어가 아쉬운 게 역시나 한국어가 없습니다. 네. 한국어가 없는데 영어만 되는 영어와 중국어만 지원을 해요. 아이패드 사용자가 미국 다음으로 2위가 한국이면 지원해 줄 거야.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근데 중국은 사실 버릴 수가 없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치. 그 많은 중국어를 한자를 음. 키보드 입력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치. 그냥 배려해 준 거다. 사실 저는- 우리보다는 필요해. 네, 그쪽에 그래 쓰라고 저는 네. 양보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쪽은 이제 그 키보드라는 매체가 점점 없어지겠네요. 그럴 수도 그러면. 있겠죠. 네. 네.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신선한 부분이고 네. 실제로 심미적으로 느끼는 그 UX 자체는 어떻게 바뀐 부분이 많을까요? 일단 이건 아이폰이랑 좀 동일한데 네네. 위젯 같은 게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기존의 아이패드 OS 13에서는 네. 뭐 위젯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오게끔 됐었잖아요. 그냥 한 화면에 같이 표시가 되게 됐었는데 네네네. 이제는 그 위젯이 더 모양이 다채로워졌어요. 어. 다만 iOS 같은 경우에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위젯을 아무데나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아이콘과 같이 음. 넣을 수 있었는데 아이패드 OS는 그 기능은 지원을 하지 않는 네네네네. 것 같고요. 대신에 그 아이패드에는 검색 기능이 추가됐죠. 맞아요. 검색 기능이 되게 강력해졌더라고요. 스팟라이트라고 보통 불렀었는데 네. 이제 이 iOS나 아이패드 OS에서는 음. 아래로 뭐 끌어내린다든지 하는 네. 검색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 말고 음. 그냥 어떤 걸 하던 간에 중간에 검색을 누르면 네. 그 가운데 검색창이 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키보드로 치던 이건 펜으로 쓰던 네. 원하는 앱을 이렇게 치고 네.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앱 검색만 됐었는데 네. 이제는 앱 내에 있는 데이터도 검색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더욱더 스팟라이트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맥에서 그 스팟라이트 때문에 맥을 쓴다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네. 네. 맥의 되게 편한 기능 중 하나였는데 핵심 코어 기능 중 하나였는데 그게 이제 아이패드로 옮겨왔네요. 지금 아이패드 판매할 때 하는 카피가 당신의 다음 컴퓨터는 컴퓨터가 아니다 네. 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맞아졌군요. 아 작년까지는 준비였다. 네, 준비 중이었고. 네. 아무튼 신선한 변화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사실 이것도 역시나 지금 베타로 깔아볼 수 있는 거죠. 개발자 계정이 있다면. 제 아이패드에는 깔려 있고요. 네. 근데 이 아이패드 OS에서 가장 저는 눈에 띄는 거는 네. 진짜 아이패드가 좀 더 컴퓨터다워졌다라는 건데 네. 기존의 아이패드 OS는 하단에 보통 우리 iOS 네네네. 앱들이 하단에 버튼들 있잖아요. 뭐 네. 사진, 뭐 오늘 이런 버튼이 하단에 있는 네. 그 탭바에 네네네.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아이패드 OS랑은 그닥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그냥 넓게만 자리만 차지하고 맞아요. 이 네. 큰 화면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들을 좀 사이드바로 옮기는 UI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컴퓨터다운 좀 생산성 높은 이 큰 화면에 조금 더 네, 맞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UI가 탄생을 할 것 같다. 그러면 그 둘 다 써봤으니까 네. 아이패드를 쓰다 보면 빅서를 쓰는 느낌이 나나요? 아니요, 어려운 아직까지는 그 질문이네요. 느낌은 아닌 것 네. 같아요. 아직까지 그 느낌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차기 OS에서는 그 진짜로. 느낌이 좀 더 통합되지 않을까 점점 그런 생각이 듭니다. OS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네.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저는 네. 그 스티브 잡스가 했는지 팀 쿡 했는지 그 말은 생각이 안 나지만 네.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 여기에 맥OS 돌릴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많았을 때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점점 그 말을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아니요, 맥북에서 아이패드 OS를 돌릴 수는 있어도 네. 아이패드에서 맥을 돌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통합되는 느낌이 나서 그렇겠어요. 네. 그리고 통합돼서 사실 일관된 UX를 가져가는 거는 뭐 어떤 업체든지 기업이라면 자기들 브랜드가 이제 같은 맥락 안에서 돌게 만드는 게 목표일 테니까 네. 뭐 이해는 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과연 자연스럽게 통합을 할지 그런 부분은 차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패드 OS 얘기였고요. 네. 다음은 이제 시계 얘기입니다. 워치OS. 애플 생태계에 있다면 네. 워치 OS 7. 네, 애플 생태계에 있으면 모두들 이제 애플 워치를 음. 많이들 차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워치OS가 벌써 7이에요. 네. 1년에 하나씩 나왔다고 한다면 벌써 7년이 된 거라고 봐야 될 텐데 네. 네. 굉장히 시간이 빠르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사실. 이게 첫 번째 세대예요. 아 그래요? 네. 1세대예요? 홍콩 가서 산 거야. 근데 지금 아망드랑 같이. 7이 올라가나? 이번에? 7 올라가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6까지 올라간 거죠. 네. 그리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7에서 어떤 면이 바뀌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7에서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고 가장 재밌었던 거는 음. 핸드워시 기능이에요. 네. 핸드워시? 네. 손 씻기? 네. 어. 코로나를 위해서 네. 20초 동안 손을 네. 씻는. 아 20초가 안 되면 계속 손을 씻으라고 막 알람이 와. 그러니까 손 씻을 때야 해서 네. 손 씻기 시작하면 20초 동안 얘가 카운팅을 해줘. 아, 거품이 이렇게 돌아가요. 귀엽네요. 그 손 씻을 때 해서 뜨는 건 아니고 네네네. 그냥 제가 물을 틀고 손을 씻고 있으면 자동으로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물 소리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훌륭한데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이거 iOS나 아이패드 OS도 있는 내용이지만 음. 그 이제 뭐 소리를 듣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음. 이 소리를 시각화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기가 운다거나 네네네네. 아니면 큰 뭐 경적 소리가 난다거나 이러면 그 기능 그 소리를 지금 뭐 물소리가 들립니다. 불소리가 들립니다. 네. 이게 예전 버전은 있던 게 아닌가요?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 iOS 14에서 들어간 기능이고요. 네네네네.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면 iOS 14, 아이패드 14, 그다음에 왓치OS에서는 이게 그 손 씻는 걸로 대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소리 인식해서 네. 20초 동안 손을 씻을 수 있게끔 거품 모양의 네네. 타이머가 돌아가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됐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작년에 에어팟 쓸 때 있는 기능으로 착각을 했네요. 네. 근데 되게 참 그 도움이 되는 기능일 것 같아요. 사실은 손 씻기 기능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 나온 기능도. 뿐만 아니라 왓치OS에서 이제 또 왓치OS 7에서 많이들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네. 그 워치페이스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쵸.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생각했던 워치페이스 공유는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걸 생각했는데 네네네네. 이제 뭐 여기 있던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네. 요런- 섞어 놓는 거. 요런 이제 요소들을 네네네. 배치한 거라든지 배경사진 큰 의미가 있는가 이런 봐요. 것들을 이제 제가 만들어서 긍정이한테 보내준다거나 네. 임 실장한테 보내준다거나 자가 발전 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기존에 있던 거 안에서만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거. 이런 네네. 것들은 저는 다음 왓치OS 8이나 9에서는 완전히 커스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업데이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왓치OS 하면은 또 운동을 위해서 맞아요. 피트니스를 위해서 네. 많이들 쓰니까. 사용하시잖아요. 네. 네. 이걸 위해서 새로운 운동이 추가가 됐는데요. 보통 왓치OS를 쓰면은 운동을 하고 있으면 너 지금 네. 운동 중이지? 맞아요.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 운동의 종류에 댄스가 포함이 됐어요. 그쵸. 저스트 댄스죠. 네, 저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 뭐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인식하지? 댄스라는 거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춤을 잘 못 춰요, 사실. 그래서 춤의 특징을 저희가 꼽아가지고 이런 걸 할 때 한다 이거 말을 못 팔과 하겠어요. 몸을 같이 움직이면은 댄스라고 인식하는 것도 아닐 테고. 네. 그래서 뭐 댄스를 하고 있으면 그 댄스에서 얼마나 칼로리를 소모했는지 네.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워치OS 7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애플워치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게 네. 아마 수면 측정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드디어 수면 측정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아, 제가 소개한 서비스가 이제 약간 죽어가겠네요. 유명무실해지네요. 기존에는 그것 때문에 서드 파티 앱들이 이제 수면 측정을 할 수 있게 이제 깔는 기능이었는데. 그렇죠. 뭐 공룡이가 소개해줬던 필로우 같은 맞아요. 앱에 있던 기능들을 거의 다 이제 차용을 했지만 네. 코 고는 거 녹음하는 기능 안 들어갔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필로우가 아직 살아 있을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잠을 잘 잤는지 네. 그리고 뭐 애플이 예전부터 제공해왔던 너 이제 잘 시간이야. 네. 지금 자야 최소한 6시간은 자. 네. 그게 강화됐더라고. 네, 이게 강화돼서 엄청 강화됐어. 다 꺼지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끔찍한 기능이군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워치OS 7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그냥 일반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군요. 그런 건 없는데 네. 이제는 확실하게 음. 애플워치는 시계가 아니다. 그치. 라는 생각. 작은 퍼스널 시계 컴퓨터. 기능이 있는 네. 무언가 다른 것이다. 무언가 다른 거.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가장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OS일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 경험하시겠죠. 네. 금방. iOS 14, 14. 14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오히려 아이패드, 왓치OS 뭐 이런 것들보다 더 대대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OS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능이 새로 추가됐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앞서 아이패드 OS에서 말씀드렸던 위젯 기능이 아주 강화가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저 포함 네. 이거 안드로이드 아니냐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들 또 그렇게 대격변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안드로이드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기능도 위젯이고 네. 가장 싫었던 기능도 위젯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쓰면 네. 편하긴 해요. 하지만 홈스크린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너무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애플은 자기네들이 몇 가지 규격을 제한을 해놨어요. 네.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네, 소충. 대자, 중자, 소자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네. 이 소자로 하게 되면 아이콘 4개 정도를 합친 정도 사이즈거든요. 정사각형.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애플이 추구하는 그 UI 가이드라인 안에서 네. 네. 위젯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 줄을 통으로 차지하는 위젯을 네네네네. 만들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다거나. 네. 그러니까 애플이 기존에 iOS에 제공하던 그 아이콘의 곡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동일한 디자인으로만 넣을 수 있기 어. 때문에 큰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자, 중자, 소자에 새로운 아이콘이 생긴 거네요. 그렇게 그 아이콘이 볼 수 이제 있지. 자체 기능을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좋은데요? 엄청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뭐 굳이 이거를 지금 부끄럽지도 않나. 아예 14년 만에 넣어주면서. 안 할 거면 끝까지 그냥 안 하든지 네. 뭐 이랬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사실 위젯을 저는 여러 개 넣고 싶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 스택이라고 해서 네. 위젯을 한 칸에 네. 여러 개 위젯을 겹쳐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사이즈 위젯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위젯 네. 안에서 슬라이드를 하면 네. 위젯이 넘어가는 어.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건 안드로이드에서 없었던 기능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기존의 그 iOS 특성상 홈화면 자체를 딱 정해진 그 배치만 할 수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의 연장선에서 그럼 어떻게 여러 개를 놓게 해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스택이 이제 위젯 한 개 칸만 네. 차지를 하고 여러 개의 위젯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어찌 됐건 간에 기존의 iOS가 갖고 있던 그 배치가 딱 정방향으로 4개, 6개였던가요? 4개에 6줄. 네. 네 개, 네, 네. 그 배치 자체는 틀어지진 않겠군요. 네. 그렇죠. 결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네. 앱 라이브러리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뭐 애플 특성상 네. 니들 아이콘 감추고 싶어? 안 돼. 약간 이런 난 그래서 폴더 하나에 한 몇백 개씩 넣어놨거든요. 네. 거기 이제 안 쓰는 것 이렇게 해서 그렇지. 몰아놓죠 네. 거기다가. 많이들 네. 그렇게 쓰셨던 것 같고 네네네. 뭐 페이지가 막 수십 개 있어도 그 페이지를 다 그냥 넘어가면서 했었어야 널어놔야 되는 그치, 그런 그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애플이 첫 번째로는 페이지를 감출 수 있게 해줬어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더 이것도 안드로이드 런처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동으로 앱이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서 앱이 들어가는 앱 라이브러리를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네. 라이브러리는 폴더랑 그럼 좀 다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계속 넘기다 보면 화면은 끝이 오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한 번 더 우측으로 넘기면 앱 라이브러리 화면이 나와요. 네네네. 거기는 아망대가 방금 말씀해주신 카테고리별로 네. 앱이 묶여 있어. 그러니까 그 안드로이드가 전형적으로 갖고 있던 앱 드로우박스라고 하잖아요. 네. 앱들이 그냥 다 나열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그 꺼내고 싶은 거는 본인들이 꺼내시고, 음. 안 꺼내고 싶은 건 이 안에 전부 다 있으니 알아서 찾아 써라. 그거예요. 이거가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군요. 네. 좋은데요. 뭐 진짜로 아까 헤드라인에서 읽었던 것처럼 안드로이드의 장점을
애플스럽게 잘 가져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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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말고도 제가 되게 특이했다, 네. 신기했다 하는 건 앱클립스라는 기능입니다. 클립스? 네. 이게 클립스. 뭘 것 같아요? 이름만 들으면 클립스는 앱 잘라갖고 잘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그거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장 같은 데 가잖아요. 네네네네. 매장 가는데 이 매장 앱 내가 있는데 지웠어. 아, 깔면 할인 받는데 네네네. 로그인해야 되는데 비밀번호 찾아야 돼. 뭐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치. 그럼 안 쓰지 보통. 근데 그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NFC 태그 네. 이걸 스캔을 하면 자동으로 뭐 잠깐 하루 정도만 쓸 수 있는 아주 라이트한 버전의 앱을 바로 실행하거나 다운받을 네. 수 있게 네네네.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사실 사용자들한테도 좀 편의가 있겠지만 네. 이걸 이용해서 어떤 프로모션이나 뭔가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하는 쪽에서도 네. 커머셜한 목적으로 가져올 때도 장점이겠네요. 충분히 좋죠. 네. 그럼 왜냐면 사람들한테 부담을 덜 줄 테니까. 그렇죠. 뭐 이거 예시로 애플이 설명한 것도 하지만 가장 와닿았던 예시가 네. 요새 보면은 공유 킥보드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공유 킥보드 보면 앱이 다 제각기야. 뭐 맞아요. 싱싱, 뭐 킥고잉, 라임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앱을 막 널어놓고 깔아놓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앱 클립을 이용하면 NFC나 뭐 QR 코드로 딱 그 QR 코드 찍으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앱이 잠깐 다운받아지는 일회용.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네. 이거 앱. 내가 그 지워야지 이런 걸 잊지 않아도 24시간 지나면 돼. 없어지는구나. 네. 네. 그래서 이 앱 클립스 안에 있는 앱 클립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네. 앱의 최대 용량이 10메가 정도래요. 아 그래요. 10메가가 넘으면 앱 클립스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아주 라이트한 앱만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그럼 오히려 목적에 따라서는 앱이 본 버전과 그냥 클립스용 버전이 따로 있고 클립스용을 사용하다가 본 버전으로 유도하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내부에서 유도를 하면 되니까 그렇죠. 가능하겠죠. 재밌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외에 또 자동차랑 연계가 네. 많이 됐죠. 네. 이게 iOS 13에서 카키 API라는 게 공개가 됐었어요. 네. 근데 어떤 정보도 없었어요. 아, 카키를 지원합니다. 네. 라고만 써있지 문서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설레게만 했구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네. 왜냐면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지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공식적으로 네. 발표가 됐어요. 네. 어떤 그러니까 기능인가요? 신형 BMW 5 시리즈에서 지원이 되는 기능인데요.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 아이폰을 차키로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이폰의 그 NFC 인식하는 부분을 네. 그 도어 캐치에 딱 대면 네. 차 문이 열리고요. 무선 충전기에 아이폰을 얹어 놓으면 차 키로 인식을 하고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아니 시동이 걸리게 되는 거죠. 훌륭한데요. 그러니까 카키를 쓰려면 5 시리즈를 사라. 아 그렇군요. 아. 5 시리즈를 사는 사람들은 카키를 쓸 수가 있다.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뭐 긍정이가 잠깐 제 차를 운전해야 된다. 네네. 그러면 이제 차 키를 공유해 준다거나 오.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네가 빌려줄 이거 수가 있어? 열고 가. 어. 이렇게. 뭐 아니면 근데 너는 근데 60km 이상 운전하지 마. 속도 제한을 그런 것도 걸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도 걸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저는 현대에서는 이미 제공하고 있던 기능이에요. 네. 현대 디지털 키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던 기능인데 네네네네. 이거를 이렇게 BMW에 제한을 걸어놓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네. 어쨌든 허영심 같은 느낌이군요. 네. 어쨌든 뭐 애플도 이제 이걸 지원한다.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EV 루팅. 네. 이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EV 루팅은 뭔가요? EV가 뭐예요? EV는 그 포켓몬이죠. 일렉트로닉 베이클. 네. 네. 전기차들이 네. 이제 뭐 충전소 같은 거 가야 되잖아요. 네. EV 루팅을 이용하면 네. 최단 거리로 가장 적합한 충전소를 안내해 주는 거지. 가까운 그냥 전기차 충전소. 자동차에 걸맞는 어떤 뭔가 업데이트들이 대대적으로 있었네요. 그래, 그 자동차랑 통합이 된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원래 그 자동차 안에 있는 그 운영 체제들을 뭐라고 했죠? 전장이라고 AV. 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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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이라고 그 합니다. 부분을 좀 이렇게 교집합으로 좀 걸치려는 그런 야망이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애플 맵을 개선을 하면서 네네.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전기차에 대한 기능을 추가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전기차가 주행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긍정이네 집까지 가야 돼. 근데 이 가기 위해서는 이 차에 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이 정도 충전한 네네. 시간이 필요하니 이것까지 계산을 해서 경로를 계산해 줄게. 이런 그러니까 우리 기능이 내비게이션이 좋아졌어 네, 같은 그런 역할로 거네요.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훌륭합니다. 그거랑 더해서 이제 애플맵 안에 자전거 도로를 찾아주는 기능도 포함이 됐어요. 네. 근데 뭐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네네. 가장 힘든 게 이제 어필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필을 계산해주는 그런 여기는 어필이니까 힘들거나 네네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네. 저는 iOS 14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 네. 드디어 전화가 왔을 때 전체 화면을 가리지 않는다. 저는 은실장 전화 오면 보통 전화 안 받거든요. 이것도 안드로이드에서 약간 다운 네.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전화 안 받는데 이게 은실장이 계속 전화를 걸어요. 그럼 네.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아무 그거 하는 동안 땅 기다리고 있어야 네, 되니까. 안 끊냐 왜? 안 끊지. 절대 안 끊지. 이러면서 이제 은실장이 기다리게 하곤 하는데 끊기 버튼을 눌러요. 그냥 거절 버튼을. 들키잖아. 들키잖아요. 그럼
아 잤어요 해야 되는데. 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는 화면 전체를 가리지 딴일 않고 하면서 할 수 있게. 화면 전체를 가리지 않고 이제 상단에 알림처럼 전화가 온다. 네. 그러니까 애플이 이번에 iOS를 고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작업이 화면 전체를 가리는 작업들을 좀 걷어낸 것 같아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게. 네, 특히 시리 같은 경우에도 네. 전체 화면을 이제 더 이상 가리지 않고 네.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 물어봤을 때 그 시리의 그 특유의 그 마법의 구구 같은 그런 네네네네네. 거 있잖아요. 네. 그것만 딱 올라와서 말 알아듣고 구글 어시스턴트처럼. 네.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일들을. 네. 그리고 요 시리랑 같이 더불어 하나 추가된 앱이 있어요. 뭔가요? 번역 앱. 번역. 번역을 네. 애플이 합니다 이제. 네. 아 이거 그동안 되게 멍청해가지고 아무도 안 쓰던 부분들 아니었습니까? 없었죠. 시리한테 그렇지, 시키기만 그렇지. 했죠. 그렇지, 시리한테 그렇지, 시키면 그렇지. 해주긴 했지만 네. 이제 앱이 나온 거야. 네, 이제 별도 앱이 나왔죠. 그리고 번역 앱이 나와서 이제 네. 11개 국가 언어인가요? 네. 우리나라 한국어를 포함해서. 네. 아 저는 이 WWDC 키노트에서 코리안이라는 글자가 보면 왜 이렇게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얼마나 안 해줘. 얼마나 안 해주면 네. 그래서 11개국 언어를 가지고 번역 이런 통역 같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언어를 다운받으면 네네네. 오프라인에서도 돼요. 그래요? 네, 그리고 시리한테 뭐 번역해주면 얘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네네네. 제가 궁금해서 음. 아니 구글이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트 앱을 쓰면 그렇죠. 화면을 인식해서 번역을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나도 그거 될 줄 알고 그 노트 앱을 킨 다음에 헬로 시리를 치고 나서 네. 시리야 이 화면 번역해줘 음. 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인식을 하는 거야. 그 오. 어떤 언어를 원하냐고 네. 그래서 영어 음. 했더니 이 화면은 디스 스크린입니다. 그게 뭐야? 이 화면 번역해줘. 번역해줘를 이 화면이라는 걸 아, 나 디스 잠깐 스크린으로 무슨 얘기가 했어요. 그래서 아 너는 아직 너구나. 이렇게 근데 저는 좋은 게 네. 언어를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헬로우라고 하면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꾸고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이거를 한국어를 영어로 자동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동시에 나오니까 프리토킹 가능한 거죠. 그렇겠네요. 은 실장이 뭐 영어를 쓰고 저는 한국어를 쓴다면 서로 그냥 편한 말로 하면은 네. 얘가 알아서 네. 인식을 번역을 해주는. 해주는구나. 저는 그런 것 기능들은 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애플이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 되게 활성화가 잘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작정하고 그래서 한다면 저는 이게 약간 여행, 지금 현재는 여행이 조금 어렵지만 네. 여행이나 뭐 이런 외국어 대화에 있어서 음. 새로운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국문을 어쨌든 유례 없이 원래 보통 아까도 얘기하지만 중국어와 일어를 먼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쵸, 통상 아시아는. 아시아 하면은 근데 우리나라 말이 먼저 들어갔다는 게 좀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iOS 14에 대한 얘기 포함해서 이제 이번 WWDC를 쭉 훑어봤는데 네. 네. 두 분은 뭐 거의 이 의미 있는 연례 행사 같은 거잖아요. 생일 같은 거지 약간. 매년 있는 페스티벌이죠. 매년 있는 페스티벌인데 이번 WWDC는 이제 태어나서 최초로 참여할 수 있는 실제 가보는 뭐 그런 네. WWDC 공식적으로 아니었겠습니까?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네, 공식적으로 참여를 했죠. 네. 네, 그 자가발전 대표로서 사절단처럼 갔다 오셨는데 네. 총평을 한 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애플의 지금까지 키노트 중에 네. 가장 변화가 컸던 키노트다. 본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요. 아니고요. 왜냐하면 가장 네. 변화가 없었던 OS의 발전 같아요. 아,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 없는 네. OS를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기능을 굳이 여기서 소개할 정도로 대단한 걸로 포장을 하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 오히려 뭔가 할 말이 없어갖고 막 쥐어 짜서 하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말하기보다는 그냥 좀 발전했네 정도? 이발소 같은 거네요. 그렇지. WWDC 이발소 같은 거였군요. 네. 아무튼 아망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거꾸로 발전이 가장 많았던 OS라고도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iOS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존 몇 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네. 애플이 건들지 않았던 홈스크린을 건드렸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홈스크린을 건드렸다는 것만으로 해도 기존의 뭔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흔들었던 WWDC 같고 네. 더불어서 맥OS 그러니까 맥의 아키텍처가 지금 변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WWDC의 주인공은 애플 실리콘이었던 거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것들은 좀 힘을 뺀 것 같아요. 네. 그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애플 실리콘이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네. 내년 WWDC 아니면 이제 9월에 이제 아이폰이 새롭게 출시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욱 기대되는 음. 그런 WWDC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맥에 대한 것들은 이제 변화에 대한 것들을 화려하게 등장을 했고 네. iOS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차세대 디바이스들에 대한 밑물 작업이었다.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군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건 다 공개를 했고 뭐 이런 거 야 다음번 긴장해라 이런 긴장해라. 우리 이제 발전하고 아이폰 있다. 12가 나왔을 때 네. 또 어떤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될지 좀 많이 기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하드웨어적으로 현재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네. 다음 버전의 아이폰에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들어갔을 때 iOS 14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네, 뭐 훌륭한 WWDC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그
이 IT 업계에서 많이들 쓰는 저희 농담 중에 네. 그 글로벌 IT 기업들 대규모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애플,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뭐 AMD. 아마존. 아니야 페이스북이랑 아마존 여기서 빼야 되는 이유가 네. 그런 그 테크 기업들이 이제 옛날에 뭐 외계인을 한 명씩 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어요. 네. 그래갖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계인을 갈아 넣어서 뭐 새로 절대 꿈도 못 꾸는 걸 만들어내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시장이 좀씩 바뀌어갖고 새로운 페이스북이랑 아마존은 근데 왜 빼요? 아직 못 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외계인이 제일 많은 회사들 중 하나. 그 페이스북 CEO는 외계인이에요. 아, 그래. 몰랐네. 그거 생긴 몰랐어? 걸 보세요. 좀 위험한 거. 생긴 거 뭐 듣고 있냐? 아무튼 이 얘기를 드린 거는 네. 이제 그 외계인의 이제 채용도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친구들 많이 애플로 이직도 좀 했고 네. 뭐 이런 구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한 주 되게 재밌는 소식으로 좀 떠들어 보니라고 이번 주에는 굉장히 이말수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길었네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소식들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 씨 준비됐던 멘트 좀 해주십시오.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수요일 날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가발전 유튜브 등등에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좀 둘러가 주시고요. 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